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22일 오전 11시입니다. 이제 월드컵 열기도 끝이 났습니다. 월드컵에서 스페인이 우승했습니다. 스페인이 미국 땅에서 우승했다는 게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스페인은 지금 남미 거의 전체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브라질을 빼면은 남미의 거의 전부가 스페인 식민지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국 영토 중에서 스페인 지배에 있었던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컨대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아리조나주, 네바다주, 콜로라도주 여기까지 스페인이 통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으로 넘어갔고 미국이 독립하면서 그 지역을 미국이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미 대륙도 그러니까 남미, 중미, 북미 다 합쳐서 이게 몽땅 스페인 통치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자연스럽죠.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하게 된 것도 그때 스페인 왕이 이사벨라 여왕이 뒷받침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의 이른바 개척이 시작되는데 아메리카 대륙 중에서도 중미, 남미가 먼저 접수가 되고 그 다음에 북미로 스페인 세력이 올라가고 그 시기에 영국이 미국 그리고 프랑스는 루이지애나주, 캐나다를 차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 17세기까지만 해도 유럽의 최강국 중 하나가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이 이렇게 갑자기 국력이 폭발하게 된 것은 약 800년 동안 스페인이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다가 거기서 기독교 세력이 수복을 한 것이 1492년 그라나다에서 이슬람이 물러난 그 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1492년이 바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페인 문화에는 이슬람 문화가 많이 스며 있습니다. 스페인을 여행하시면은 이슬람 세력이 800년 동안 지배하면서 남겨놓은 아주 위대한 문화유산들이 많습니다. 알함브라 궁전이라든지 코르도바에 있는 대성당, 원래 이건 대성당이 아니라 대모스크였는데 모스크를 성당으로 개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스페인이 미국 땅에서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근데 지금 미국과 스페인이 트럼프 때문에 사이가 나쁩니다. 트럼프하고 스페인 총리 사이에서 오고 가는 아주 험한 말을 그냥 옮겨 놓으면은 이건 그냥 멱살잡이입니다. 근데 이번에 결승전 끝나고 나서 우승 트로피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또 트럼프가 추태를 보여가지고 이게 스페인 사람들을 또 한 번 화나게 했습니다. 스페인과 미국은 구원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멕시코, 뉴멕시코, 텍사스 이런 땅은 원래 스페인 차지였는데 미국이 그것을 하나씩 접수해 가고 이 과정을 또 미국 사람들은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미화하고 이 양쪽의 앙금이 이번 월드컵 결승전 시상식에도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걸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역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월드컵 결승전이 열렸던 그러니까 지난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오전입니다만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과 함께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스페인 선수들에게 메달과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전달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개최국으로서의 어떤 권한을 넘어서 트럼프가 너무나 무례하게 행동한 겁니다. 트로피를 전달한 뒤 일반적으로 귀빈들은 시상대를 떠나가지고 선수들만이 축하하는, 자축하는 시간을 주는 게 이게 관례입니다.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주장에게 전달한 뒤 선수들이 함께 환호하며 사진을 남기는 장면은 월드컵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상대를 떠나지 않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는 선수들 사이에 그대로 남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진 촬영 위치를 잡았고 우승 세리머니가 시작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를 본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상대 밖으로 이동하라는 몸짓을 했습니다. 직접 다가가 팔을 잡으며 안내하려는 모습까지 포착됐지만 트럼프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트럼프는 이 우주가, 세계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안하무인입니다. 스페인 선수들 역시 당황하고 분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정중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리를 비켜달라는 손짓을 했고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끝까지 선수들 곁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스페인이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순간까지 함께 화면에 남았습니다. 우승 세리머니가 시작한 이후에야 시상대를 내려갔습니다. 이 장면이 곧바로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스페인 축구협회와 스페인 프로축구리그 공식 계정에는 우승 사진을 게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 있던 부분을 잘라낸 사진을 사용을 했습니다. FIFA 역시 공식 사진에서 트럼프가 거의 보이지 않도록 구도를 조정해서 게시를 했습니다. 선수들의 역사적인 순간에서 정치인의 존재를 최대한 배제하려는 의도가 읽히고 온라인에서는 결국 공식 사진에서도 지워졌다는 반응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더욱 이상했던 점은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스페인을 강하게 비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기간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스페인이 국방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스페인은 형편없는 나토 동맹국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스페인은 희망이 없는 나라다, 나쁜 사람들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bad people. 한국 사람 보고 한국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야, bad Korean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거? 스페인과의 모든 무역을 끊고 싶다, 방문조차 하지 말라는 과격한 발언까지 내놓았습니다. 그의 비판은 스페인 정부의 국방정책을 겨냥한 것이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불과 며칠 뒤 자신이 그 희망 없는 나라라고 비난했던 스페인 대표팀에 직접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전달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아주 묘한 아이러니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논란은 사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FIFA 소속 클럽 대항전에서도 우승팀 영국 첼시 선수들보다 앞에 서면서 사진의 중심을 차지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선수들의 우승 세리머니보다 대통령의 행동이 더 큰 화제가 됐고 이번 월드컵 결승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물론 개최국 대통령이 시상식에 참석하는 것 자체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까지나 주인공이 누구냐는 겁니다. 월드컵의 주인공은 축구입니다. 축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자기 나라를 그 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줬다는 거, 요거 하나를 딱 끌어가지고 요렇게 행패를 부리고 심지어 FIFA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레드카드를 받아가지고 출전할 수 없는 미국 선수를 출전하도록 만들었다가 결국 벨기에에 4대1로 무너지도록 하는 이런 추태도 벌였던 이 트럼프, 이런 트럼프와 같이 산다는 게
정말 짜증스럽습니다. 트럼프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지구인들이 한 반 이상이 아닐까요? 아니면 압도적이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무례한 인간이 나왔느냐? 미국같이 친절하고 용감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사는 이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던 이 미국이 어떻게 트럼프와 같은 괴물을 만들어 가지고 피파 결승전 세리머니까지 망치도록 만들었느냐?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미국의 보수 세력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반 넘습니다. 이러니까 감옥에 보내도 시원찮을 트럼프를 백악관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간 이 극우 세력이 장동혁을 통해서 그리고 윤석열을 교주로 모시면서 황교안을 전도사로 받들면서 한국의 보수 세력을 하이제킹 해가지고 국힘을 그냥 접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동훈 의원과 그 지지자들이 맞서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윤석열, 장동혁, 황교안, 트럼프를 보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일종의 정신질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현존하는 위험으로 따진다면 공산주의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던 월드컵 결승전 시상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